이게 유대인들이 전쟁을 통해서 어떻게 부를 늘려가는 방법. 이게 지금도 써먹어요. 지금도 그 방법이 되어 있어. 근데 그 방법이 너무 잔인하니까 문제가 돼서 이걸 내가 뿌리 뽑기 위해서 어떻게 돼? 지금 제가 강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의 역사예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부를 늘려가는 방법이에요. 지금 벤자민 그램 얘기하다가 이거 옆으로 또 세버렸네. 내 강의는 설명 한도 끝도 없어 이거. 그죠? 어? 눈이 왜 그러지? 그래요. 그럼 이게 벤자민 그램은 벤자민 그램도 원래 유대인으로 알고 있어. 아까 보시면 알겠지만 내가 유대인인데 그냥 혈통은 유대인이야. 나 유대인이야. 근데 어떻게 유대교는 압니다. 자,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자, 이거 정확히 나와야 돼. 내가 혈통이 우리 집안이 유대인이야. 근데 어떻게 해요? 다른 데 섞여. 피가. 예를 들어서 옛날 독일에 살았으면 독일 사람하고 내가 저기 나하고 독일 사람하고 되게 배우자가 독일 사람.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냐? 이걸 갖다가 반유대인이라고. 그게 대표적인 게 히틀러야. 히틀러 엄마가 유대인이고 히틀러 아버지가 어떻게 돼요? 저기 게르마인이 게르마인하고 유대인이야. 그 사이에서 태어난 게 히틀러야.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냐? 자, 히틀러가 유대인 성향을 갖고 안 갔죠? 자, 히틀러 코가 유대인 코같이 생겼다고. 유대인 코가 말코 같이 생겼다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매불리 코처럼 유대인들의 특징이 아니라 코가 이렇게 생겼다고. 히틀러도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유대인이라서 그런 거예요. 그 양반도. 히틀러도 어떻게 해요? 어머니가 유대인 혈통이야. 그럼 히틀러 같은 애들이 많이 탄생을 해. 그러면 어떻게 되냐, 나중에. 이게, 나중에 어떻게 하면, 이쪽으로 붙을 수도 있고, 이쪽으로 붙을 수도 있어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혈통은 유대인이 여기저기 많이 섞였어. 유대인이긴 한데, 너무 많이 섞였어. 이민족하고. 그럼 얘를 유대인으로 보냐? 안 봐요. 유대인들은. 자, 유대인이라는 걸 유대인들끼리 어떻게 자기네들이 정의를 내려요. 그걸 갖다가. 얘들끼리 그게 있어. 확실히 있어, 그게. 왜 원체 이게 피가 많이 섞였기 때문에 어디까지가 유대인이고 어디까지는 유대인이 아닌지를 갖다 얘네들도 이거 라인을 커트라인을 정하는 게 애매해.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걸 기준점을 잡기가 애매해요. 그러면 유대인이라는 게 어디까지 유대인이냐? 자, 이게 얘네들이 나중에 정의를 갖다 그렇게 내려요. 유대교를 믿으면 유대인이다. 나중에 그렇게 돼. 종교로 그냥 밀고 가버려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냐? 자, 이게 얘네들 증조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유대인이었더라. 증조 할머니 할아버지 유대인이야. 근데 어떻게 다른 데 이민족 피가 더 섞였어. 자, 얘네들을 유대인으로 봐야겠냐 말아야겠냐 이게 그러니까 이제 혼란스러운 거야. 나중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제 증조 할머니가 저기 유대인이었어요. 그러면 자, 이게 얘네들 유대 사회 와서 이제 그래. 그러면 이게 딱 얼굴 보니까 그냥 백인 혈통이야. 제가 봐도 유대인이 아니야. 지네들이 봐도. 근데 증조 할머니가 유대인이면 그럴 수 있어. 왜 다른 피가 더 많이 섞였으니까. 그럼 얘를 유대인으로 봐야 하나 말아야 하나잖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런 그 장사나 무역을 하면 유대인 그 네트워크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이걸 갖다가 타고 싶어요. 그 네트워크에 끼고 싶어 해. 그런 애들이 생겨요. 그러면 나중에. 유대인이 아닌데.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몇 대 저 중에 그 유대인이었다고 이제 그걸 뻥치기도 해. 아닌데 어떻게 우리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어떻게 유대인이었다고 뻥치기도 해. 그럼 그거 어떻게 DNA 지금처럼 그거 해가 어떻게 이게 검사해서 알 수도 없잖아. 애매한 거야 그 당시에. 근데 유대인들 입장에서도 자기네들 유대교인들이 어떻게 많을수록 좋아. 이게 종교의 특징이에요. 종교는 어떻게 신도수가 많을수록 어떻게 돼? 종교의 힘이 세져요. 신도수하고 종교의 힘은 비례를 해요.
유대교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유대인이 아니라 유대교 입장에서 어떻게 돼요? 신도수가 늘어나는 걸 당연히 원하죠. 그래서 유대인이라는 얘네들이 정의를 갖다가 나중에 애매해. 자기네들을 봐도. 그래서 딱 그거 갖다가 유대교 이쪽에서 어떻게 딱 정의를 돼요. 유대교를 믿느냐 안 믿느냐로 그거 갖다가 딱 판별을 해요. 그러면 그 정통적으로 유대교 집안으로 있다가 얘가 엄마 아빠 할아버지 다 유대교인이었고 얘가 낳는데 유대인인데 유대교를 갖다가 어떻게 등지고 그냥 무신론자나 다른 종교로 개종을 했어. 자, 그럼 어떻게 되냐? 이게 애매해요. 자, 얘를 유대인으로 봐야 할지 안 할지. 자, 나중에 이것 때문에 유대인 사회에서 어떻게 돼요? 굉장히 혼란이 많이 겪어져요, 이게. 어디까지 유대인으로 봐야 할지. 이제 유대인 같은 경우는 유대인이 아니면 자기 네트워크에 절대 끼지를 못해요. 그 유대인 네트워크, 상인 그 집단 그 네트워크에 절대 끼지를 못해요. 근데 얘네들의 그 파워가 안 째서니까 자기가 유대인이 아닌데도 어떻게 돼요? 우리 아버지나 할머니가 어떻게 유대인이었다고 뻥치는 애들도 나타나. 그 유럽 사람 중에서 그런 애들도 나타나. 별의별 일들이 발생을 해. 그러니까 이 머리가 아픈 거야. 그 유대인 유대인 사회에서도 나중에 유대인들이 거의 이제 지금 부르주아 같은 그 계급으로 올라와요. 중산층은 올라가야 돼. 귀족은 아닌데 굉장히 영향력이 센 부유한 그 계층으로 올라와요. 유대인들이 유럽에서. 일명 부르주아 계층이야. 그냥 쉽게 말해서 부르주아로 올라온 거야, 걔네들이. 그러니까 얘네들도 귀족이나 왕족도 무시를 못해. 가끔가다 얘네들의 돈을 빌려서 어떻게 전쟁도 해야 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얘네들이 나중에 얘네들의 파워가 세지니까 일반 평민 집안, 유럽, 백인 일반 평민 집안, 카톨릭 집안에서 어떻게 돼요? 나 유대인이라고 뻥치고 어떻게 여기에 들어가려고 해. 그럼 너 유대인 아니잖아. 너 유대교인이면 유대교 울퍼바. 코라는 울퍼바, 쿨란인가 뭔가 울퍼바. 그리고 얘네들이 이제 그 울퍼 약간. 그 맞기는 한 것 같은데, 얘네들이 이제 그 정도는 다 숙지를 하고 당연히 접근을 하지.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딱 봐도 얘네들 아니야. 어디 가서 그 유대교 그 교회에 가가지고 좀 몇 개, 성경 구절 몇 개 좀 외가지고 온 것 같은데, 아니야, 딱.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유대교 사회에서 이게 머리가 아픈 거야. 어디까지 유대교인으로 봐야 할지. 얘네들이 이제 이쪽에서. 이제 여기에 끼고 싶은 애들이 많은 거야, 이제. 백인 이쪽 유럽 그냥 일반 혈통도 유대가 아니야. 이쪽에 피가 안 섞였어. 근데 얘네들이 어떻게 유대 사이로 이게 끼고 싶은 거야, 이게. 네, 여기 네트워크에 끼면 어떻게 이게 장난이 아니니까, 그게.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얘네들이 유대교 입장에서 보니까 유대교 이제 그 랍비 같은 사람들 있죠. 랍비가 보니까 얘네들을 굳이 혈통이 유대인이 아니라서 내칠 이유가 없다. 왜? 종교는 원래 신도수가 많을수록 어떻게 돼? 종교의 힘이 커져요. 너무 당연하죠. 유대교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신도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너무 당연하니까 어떻게 되냐? 얘네들을 갖다가 유대인으로 받아줘요. 자, 어떻게 정의가 어떻게 되냐? 이제 애매해져요. 이제 혈통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엄마 아빠가 유대인이고 하면 혈통으로 가면 유대인으로 봐줘. 유대교를 합니다. 이게 애매해져, 이게. 그럼 다른 애들하고 결혼을 하잖아요. 그럼 얘가 나중에 어떻게 돼? 유대교를 믿으면 어떻게? 유대인이야. 근데 얘가 카톨릭을 믿으면 어떻게? 유대교인이 아니야. 자, 그 매뉴얼을 만들어요, 그 당시에. 유대인인지 아닌지를 갖다 구분하는 방법, 그 매뉴얼을 만들어서 배포를 해요. 자,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서. 그러면 내가 정통 유대교인 엄마 아빠에서 태어난 내가 얘는 유대교를 딱 인정을 해줘. 근데 카톨릭으로 개종하면 어떻게 돼요? 유대교를 인정을 해. 유대인으로 인정을 안 해. 근데 카톨릭이 딱 다시 돌아오면 어떻게 돼? 유대인으로 인정을 해. 자, 어떤 느낌인지 알죠? 자, 얘가 나중에 카톨릭으로는 개종을 안 하는데 얘가
그렇다 유대교인데 근데 그냥 어떻게 아무 종교 무신론자야. 그냥 종교 믿기 싫어. 씨발 이별마다 유대교 그 저기 부모님 따라 저기 어떻게 교회 끌려다는 거 나 짜증나. 그래 어떻게 나 종교 안 가질래 이제 이래. 그럼 얘는 어떻게 돼? 유대인으로 인정을 해줘요. 근데 얘가 다른 종교를 이게 믿으면 어떻게 돼? 유대인으로 박탈이 돼. 유대인 적통 혈통이라도 박탈이 돼. 다른 종교. 근데 종교를 안 가지면 어떻게 돼? 유대인으로 인정을 해요. 이게 그때마다 틀려져. 이게 상황이 이제 내 아들이 이렇게 가고 있어. 유대교를 안 믿고 저기 카톨릭은 안 갔는데 무신론자야. 그럼 내 아들은 카톨릭이나 이슬람 쪽으로 안 갔으니까 유대교인은 아니냐고, 유대인으로 봐줘야지 않냐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그러니까 애매하잖아. 그럼 거기까지는 유대인 이렇게 이제 또 이게 쇼부를 보기도 해. 그때 틀려.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고물점 들었다 하니까 이제 이게 정의를 확실히 박아요. 이제 나중에 확실히 뭘 박냐? 다른 종교로 개종하면 얘는 어떻게 돼? 유대인이 아니야. 근데 무신론자면 유대인이야. 자, 이해가 되시죠? 자, 종교를 안 믿어. 유대교도 안 믿고 다른 종교를 안 믿어. 그럼 얘는 유대인으로 인정해. 혈통 그 애가 나도 유대인으로 인정해. 종교를 안 가지면. 근데 어떻게 이슬람이나 다른 카톨릭으로 개종을 하면 어떻게 돼요? 어떤 다른 종교로 개종할 때 유대인에서 박탈을 돼요. 유대인으로 인정을 하죠. 자, 이게 혈통적인 게 있고 종교적인 게 있어. 이게 나중에 이게 보니까 얘네들이 보니까 유대교가 이제 힘이 세지는 거야. 이제 왜? 신도수가 늘어나니까. 유대교가 힘이 세져. 힘이 세지니까. 좋잖아. 그럼 유대교 그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나중에는 어떻게 하냐? 유대교를 믿는 자는 어떻게 다 어떻게 돼요? 다 유대인이다. 딱 이렇게 이제 딱 해버려요. 그냥. 나중엔 그렇게 바뀌어버려요. 처음에는 혈통을 중시하다가 나중에는 종교 쪽으로 그래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하냐? 이게 쉽게 말하면 저기 아프리카 흑인이야 그냥. 아프리카 토종 흑인이야. 토종 흑인이에요. 자, 이 양반이 어떻게 돼? 유대교라고 이게 개종을 하잖아요. 유대인도 인정을 해줘요. 자, 유대인의 어떻게 피 한 번 하나도 안 섞였어. 근데 유대교로 개종을 하면 어떻게 유대인을 인정을 해줘요. 근데 같은 유대인도 약간 차별은 받아요. 이게 적통 혈통 집안의 그 계보가 있기 때문에 그 계보가 있는 집안은 어떻게 유대교에서 대접을 높게 해주고 이제 그렇게 이게 편입해서 그냥 이게 어느 애들은 약간 바닥에 좀 약간 차별을 받아요. 내부에서. 하지만 어떻게 궁극적으로 유대인으로 인정을 해줘요. 이제 나중에 이렇게 돼. 이게 그때마다 이게 뒤죽박죽이야. 바뀌어 이게. 그럼 유대인으로 편입이 되면 그 네트워크를 갖다가 어떻게 이용하게 되면 굉장히 이제 어떻게 이게 많은 이게 대우를 많이 받아요. 사회적으로 이게 많은 이게 유리한 점이 많아요. 굉장히. 그래서 나중에 유대인들이 많이 늘어나요. 자, 유대인들 잘 보면 백인이야. 자, 백인하고 유대인하고 딱 보면 이게 섞여 있으면 누가 유대인이고 누가 그냥 순수 백인 혈통인지 몰라. 자, 왜 그냥 이것 때문에 그래. 원래 저기 혈통은 유대교 혈통이 아니야. 유대인이 아니야. 근데 나중에 유대교를 믿으니까 어떻게 유대인을 인정해. 이게 대대로 내려온 거야. 이제. 혈통은 원래 유대인이 아니야. 근데 어떻게 이걸 갖다 인정을 하니까 어떻게 대대로 이게 내려와 버린 거야. 그래서 유대인들 보면 다 백인이에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 딱 봐도 백인이죠. 그럼 어떻게 하냐? 자, 조금은 섞일 수 있는데 대부분이 백인 혈통이야, 이 사람들이. 어떻게 종교를 한 거지. 원래 혈통으로는 이스라엘 이쪽 사람이 아니야.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니야. 자, 답부터 얘기할게.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 아니야. 자, 이게 피부가 하얗고 하얄수록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 보면 진짜 완전히 북유럽 완전 백인 혈통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들 어떻게 해요? 유대인 아니에요. 혈통적으로 아니야. 그럼 그게 구분하는 방법이 있나?
자, 그 혈통적으로 막 2, 3천 년부터 내려온 그 귀족 집안들이 있어, 유대교, 얘네들. 뼈대가 장게 굵은 집안 애들. 얘네들이 진짜 어떻게 보면 그 혈통을 보존한 애들이야. 그 얘네들 섞이긴. 뭐가 틀리냐요? 그 지방 관습이 틀려요. 자, 여기 스스로 유대인이라고 하는 분들 중에 어떻게 해요? 집안에 이런 관습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혈통이 유대인 혈통이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자, 유대인 혈통은 어떻게 되냐? 근친상간을 해요. 유대인 원래 혈통은 그래요. 자, 이게 스스로 본인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분들 계셔. 근데 어떻게 스스로 집안에서 근친상간을 허용하는 정도가 아니라 강제적으로 이해를 해요. 얘네 로스차일드 가문이 대표적이야. 자, 여러분들 집안이 여러분 스스로 유대인 집안이라고 하는 분들, 이스라엘 사람들도 보면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집안이 어떻게 해요? 근친상간을 갖다가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그건 유대인이 아니에요. 적통 집안이 아니에요. 혈통 집안이 아니에요. 유대인 혈통 집안 그게 대대로 내려와요. 이제 나중에 이렇게 없어진 집안도 있어요. 근데 어느 정도는 그게 남아있어. 그럼 유대교 중에서, 유대인 중에서 귀족 그 반열에 있는 사람, 이쪽 사람들 이걸 기본적으로 다 해요. 자기네들끼리 어떻게 그 정략론도 해. 예전에 영화도 나왔어요. 유대인들을 갖다가 나중에 애들이 자라면 유대인들 간에 어떻게 하면 자기네들끼리 이게 나중에 이 문화 제도가 유럽의 그 통일된 나라들이 탄생하는 게 이것 때문에 탄생해. 이건 나중에 설명할게요. 유대인들의 그 관습을 갖다 따라한 거예요. 그 귀족들이 나중에. 그래서 이게 통일국가, 독일이나 프랑스가 통일국가 탄생한 게 이것 때문에 탄생한 거예요.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러시아도 그런가? 러시아는 원래, 거기 러시아는 좀 틀리구나. 러시아 쪽은 틀리나. 러시아는 몽골 제국의 어떻게 이쪽에서 어떻게 이주해온 케오스고, 그래. 그러네. 자, 여러분이 스스로 유대인이라고 이렇게 자청하는 분들 계셔. 그럼 여러분들 집안에 어떻게 근친상간을 갖다가 기본적으로 해야 돼. 이걸 안 하면 어떻게 돼? 유대인 집안이 아니에요. 다 이때 어떻게 돼요? 그냥 종교만 개종을 한 거예요, 유대교로. 그래서 자기네 집이 유대교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혈통으로는 그 이스라엘 이쪽 사람은 아니에요. 유대교 사람은 아니에요. 유대인은 아니에요. 혈통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정교적으로 유대교인일 뿐이에요. 자, 유대인들 혈통은 어떻게 하냐? 정확히 그걸 빵모자도 쓰고 그게 있어. 대표적인 게 뭐냐? 근친상간이에요. 최소한 사촌하고 어떻게 돼요? 저기 피를 섞고 이렇게 결혼을 하고 어떻게 자기네들 유대인들끼리 이렇게 하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결혼을 하면 그 집안하고 다 이렇게 해야 돼. 그걸 해. 예전에 영화가 나왔어. 그럼 애들이 처음에 자랄 때는 그걸 갖다가 비밀에 붙이다가 애들이 한 17, 8살 되면 유대인 율법에 따라서 어떻게 그걸 해요. 그럼 유대인들 모임이 있고 친척들이 모여. 그러면 사촌들이나 그 친척들 그 또래를 싹 모아놓고 어떻게 하냐면 다 빨개 벗겨놔요. 그 의식을 치러야 돼. 이 의식을 안 치르면 어떻게 돼? 본인이 유대인이 아니에요. 유대교인이지 유대인은 아니에요. 자, 본인이 스스로 유대인이라고 자청하는 분들 다 보시면 집안에 이 관습 없으면 어떻게 돼요? 유대인 아니에요. 유대교인이지. 그러니까 유대교를 믿는 사람이지 유대인은 아니에요. 혈통으로 따지면. 유대인 혈통은 이게 다 내려와요. 그쪽 집안에. 예전에 한번 나왔어. 그럼 얘네들은 자기네들 모임이 있어. 그러면 이렇게 저기 하층에 있는 애들, 귀족 유대인들 있어. 그러면 어떻게 되냐? 얘들이 17, 8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프랑스 같은 데 가면, 산 깊숙한데 큰 저택 같은 게 있어. 유대교인들이 그런 걸 많이 지어놔. 유대인들이 돈을 많이 넣어가지고. 산 깊숙한 데도 어떻게 큰 저택을 지어놔. 그럼 거기에 어떻게 아무나 못 들어놓고 문을 싹 걸어 잠궈놔. 외부도 못 들어놓게. 얘네들 그거를 지금도 해요. 자, 그걸 갖다 어디서는 보통 프랑스에 했어요. 얘네들이 프랑스에 자기네들 저택이 많아. 프랑스의 산 같은 데 이렇게 깊숙한 데 가면 고립된 데에 큰 어마어마한 저택들이 많아요. 거의 대부분 유대인들 거야. 그럼 얘네들이 거기 가면 어떻게 되냐? 세계 전역에서 유대인들이 다 모여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 혈통이 되는 유대인 집안들이 모여나서 어떻게 되냐?
그냥 애들을 갖다 한 17, 8살 때는 무조건 그때 보여. 그럼 다 어떻게 딱 걔네들 보여놓고 다 어떻게 강제적으로 다 빨개 벗겨. 빨개 벗겨요. 빨개 벗겨요. 다. 그리고 그 저택 안에서 어떻게 되냐. 그 빨개 벗고 다녀요. 그냥 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거기서 어떻게 되냐. 눈 마주치면 어떻게 돼요? 무조건 해야 돼. 무조건 해야 돼. 그래도 애 낳으면 어떻게 피임은 해요. 피임은 확실해요. 거기서 애 낳으면 이제 큰일 나니까. 자, 거기서 어떻게 되냐. 거기서 그러면 그 같은 한 17, 8살 또래 애들을 갖다 남자 여자한테 싹 몰아놓고 큰 저택에다 놓고 다 빨개요. 여기서 옷 하나라도 걸치면 안 돼. 그럼 어떻게 돼요? 거기에 이제 큰 어르신이 있어. 어른이 어떻게 봐. 채찍으로 다들 다른 사람들 애들 그 빨개 벗고 있는데 앞에서 어떻게 회초리로 막 때려 막. 진짜 때려요. 진짜 때려요. 그럼 막 창피하니까 막 입으려고 옷을 입는 순간 어떻게 하면 때려요. 못 입게. 그거 보통 여름에 해, 그거를. 여름에 이제 빨개 벗고 다녀도 괜찮으니까. 그러니까 예전에 영화에도 나왔어, 그거. 그게 유대교인들이 하는 일종의 종교 행사야, 그게. 성인식 행사야, 그게 일종의. 그럼 어떻게 되냐? 다 유대교인들끼리 어떻게 돼? 다 이렇게 빨개 벗고 걔네들끼리 어떻게 돼요? 그 17, 8살 되는 애들끼리 어떻게 돼요? 그냥 어떻게 다 거기서 어떻게 돼? 눈 마주치면 무조건 해야 돼. 성관계를 해야 돼. 눈 마주치면. 그럼 그걸 거부하는 애들이 있어. 그럼 거부하면 어떻게 돼요? 회초리를 때려. 그냥. 자, 이 의식을 안 치르면 어떻게 되냐? 좀 약간 좀 이런 말인데 유대인 중에서 귀족층에는 상위층 유대인 층에는 속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상위층 유대인들은 이건 다 기본적으로 해요. 이런 의식을 기본적으로 해요. 자, 요 의식을 안 치르면 어떻게 되냐? 상위층 유대인들이 아니라는 뜻이. 자, 여러분들 스스로 유대인데, 나 그런 거 한 적 없는데? 그러면 상위층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걸 안 하더라도 각 집안에는 자기 이렇게 친척끼리 어떻게 돼요? 결혼을 해요. 근친상간을 해요. 무조건 그렇게 정략 결혼을 해요. 어렸을 때부터. 최소한 4촌, 5촌, 6촌 정도 되는 친척하고 무조건 결혼을 해야 돼요. 자, 이런 의식까지 안 치더라도. 이게 이제 중급 애들이에요. 중급 유태인들이에요. 자, 요것도 안 치르면 여러분들 어떻게 그냥 종교만 유대교인이지 적통 유대인은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 스스로 우리 집안이 유대인 집안이라고 하면 예전에 유럽에 있을 때 그때 유대교를 갖다가 개종을 하면서 유대인 쪽을 어떻게 명부를 갖다가 넣어준 거예요. 그 당시에 그 집안. 자, 이해가 되시나요? 그럼 유대인은 원래 적통적으로 어떻게 하냐? 근친상간을 해야 돼. 그걸 안 하면 유대인이 아니에요. 유대교 교리가 또 그래요, 원래. 자, 지금은 그걸 숨겨요. 이제 비판을 많이 받으니까. 근데 유대교 교리는 원래 그래요. 자기 친척이나 자매까지는 아니더라도 사촌이나 친척하고 무조건 결혼해요. 우리나라 따지면 한 5촌, 6촌까지 안에 친척하고 결혼해. 5촌, 6촌 안까지 결혼을 해야 돼.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유대인으로 취급을 안 해요. 여기는 혈통제야. 유대교인들. 자, 여러분들이 스스로 유대교 집안이라고 이렇게 하는 분들 중에 이렇게 안 하면 원래 유대인이 아니야. 그냥 유대교로 개종한 유대교인이에요. 자,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금융 주식이나 이런 거를 역사를 파악되면 현대의 금융 유수는 다 유대인들한테 이게 다 들어올 거야, 이게. 그러니까 얘네들의 역사를 알아야 정확히 주식의 역사도 이게 간파가 돼요. 강의가 길네. 아씨, 벤자민 그레엄 원래 강의했었는데 이거 옆으로 또 세버렸네. 자, 스스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여기에 안 속하면 자, 이게 뭔가 상중하로 나눠. 상위 계급은 어떻게 돼요? 이 의식을 정확히 종교적 의식을 치러요. 상위 귀족, 상위 유대인들은 이 의식을 확실히 치러. 영화로 또 나왔어. 그럼 나중에 결혼을 하면 나중에 유대인들끼리는 부부 교환식을 해요.
이제 이게 중급 애들하고 이제 안 해. 그거는. 그 상급에 있는 애들끼리는 어떻게 하냐면 자기네들이 부부 교환을 해요. 이제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혈맹을, 끈끈한 혈맹을 맺는 거야. 집안 간에. 아니, 그러다 애 낳으면 그렇게 다 애 낳기도 해요. 실제로. 뭐 그냥 키워요. 얘네들은. 이게 좀 관습적이고 문화적인 거 차이야. 이제 내가 그걸 갖다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그래. 거기는 그래, 하여튼. 이게 나중에 이건 나중에 설명. 옆으로 나오면 또 한도 끝없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유대인이라고 이렇게 자청하는 분들 많아. 내가 딱 그 구분을 딱 정확히 해줄게. 자, 요 종교 의식을 치러야 돼. 성인식을 치러야 돼. 성인식이 치르면 17, 6살 되면 어떻게 돼요? 그 프랑스 쪽에 대저택에 가가지고 다 모여.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 빨개 벗겨. 얼마나요? 제가 봤을 때 그게 저택이 여러 군데 동기해요. 한 번에 적게는 수백 명이고 많게는 수천 명을 그걸 한 번에 동시에 한다고 하더라, 성인식은.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막 서로 돌아가면서 하는 거야, 거기서. 안 하면 어떻게 돼요? 회초리를 두드려 맞아요. 그걸 거부를 하면. 옷을 걸치면 안 돼. 그리고 하루에 단 한 명 이상하고는 무조건 성관계를 해야 돼. 그리고 같은 남자하고, 같은 이성하고 하면 안 돼. 그게 법칙이 있어, 그게. 예전에 영화도 나왔어. 그럼 그걸 갖다가 어른들이 어떻게 다 그걸 갖다 감독을 해요. 보통 이게 여자들은 마음이 약해서 그러거든요. 남자들 어른들이 와가지고 그걸 감독을 해. 그러면 나중에 거기서 어떻게 되냐면 거기서 어떻게 좀 정략 약혼식 같은 것도 거기서 이루어져. 실제로 집안 간의 약혼식도 일어나기도 하고 눈이 맞으면 거기서 약혼식이 일어나기도 해요. 약혼을 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성년이 되면 이제 그때 정식으로 결혼하고. 이게 유대교의 원래 그게 관습이에요. 유대교 율법이야 이게. 원래 얘네들 그렇게 해요. 유대인들은. 좀 놀랍죠? 그게 지금도 내려와요. 이게 몰래 쉬쉬하면서 저가 하는 것 뿐이지 직업도 몰라요. 내가 그걸 갖다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유대인에 대해서 지금 이게 금융 주식의 역사를 하면 유대인의 역사를 아는데 유대인에 대해서 정확히 이게 좀 판가름을 해야 할 것 같아, 이게. 그래서 그런 거야. 이게 상위급 유대인들은 이 의식이 정확히 이루어져요. 여러분들 유대인들, 우리가 근친 이게 친척끼리 결혼을 하는 거 있는데, 그것까지는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그 상층에 속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유대인 입장에서는. 그럼 어떻게 하냐. 보통 근친 상관하는 분들은 이분들이 계속 내려와. 그러다 끊어지기도 해요. 근데 계속 내려오면 이게 어떻게 중급이에요. 중간급 애들이 그래. 상위급 애들이 이걸 확실히 딱 이거를 결성을 해. 그러니까 이게 끈끈한 혈맹이 있으니까 얘네들이 이게 서로 간에 배신을 안 해. 이제 나중에 이게 얘네들이 뭔 관계냐면 부부교환식을 해요. 뭐 사업 파트너를 하게 되면 나중에 배신을 할 수가 있어. 그죠? 자, 사업원분들 알아. 그럼 사업 파트너에서 상대방이 배신할 수가 있어. 자, 나도 중고차 장사하지만, 이게 중고차 장사하면서 이게 하다 보면 나중에 배신을 해가지고 먹튀하고 하는 경우가 많아. 그런 거 많아. 그럼 이게 세계적으로 이게 네트워크가 깔려있으면 얘네들이 서로가 이게 신뢰가 필요해. 무역이나 이런 걸 하려면. 그럼 아프리카에 있는 애들하고 아메리카에 있는 애들하고 유럽에 있는 애들이 다 있어. 그럼 어떻게 되냐? 그 부부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부부들끼리 나중에 사업 파트너가 되면 어떻게 되냐? 부부교환식을 해, 얘네들은. 자, 이유는 간단해요. 사업에 어떻게 그 사업을 갖다가 끈끈하게 그러니까 끈끈하게 결명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자식을 나눠, 얘네들은. 그래서 유대교인 애들을 이게 카르텔을 갖다 깨는 게 이게 거의 불가능이라고 해요. 얘네들 카르텔이 원체 끈끈하기 때문에 그게 안 끊어져. 이게 이것 때문에 그래. 얘네들 자기네들이 이렇게 카르텔에 연결되잖아요. 그럼 이권 가지고만 이게 문서상으로 계약만 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관계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얘네들은 부부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부부간에 어떻게 돼요? 그 집안의 부부간에 이게 나이가 비슷한 부부간에 어떻게 해요? 교환을 해요. 부부 교환을 해요. 부부 교환을 하고 어떻게 해요? 바꿔서 살아요, 당분간. 놀랍죠? 얘네들 그래요. 그리고 이게 자기 자식 낳으면 저쪽 집안으로 보내서 거기서 하고 어떻게 해요? 약혼녀 데리고 이쪽 오기도 해요. 그럼 그 약혼녀 데려오면 어떻게 그냥 가지고 같이 해. 유대교가 원래 그래. 거기는 교리가 그래요. 정통 교리가 그래.
아니 저 유대교인인데 안 그러던데요. 이게 교리가 나중에 이게 다른 사람들이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요. 이거 다른 이민족들은. 그러니까 이게 정통 교리는 이게 어떻게 발설을 안 해요. 일반적 유대교인들